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중요한 부분에다가 우선 밑줄을 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fx는 지금 4분의 1이 지금 최고차의 개수고 4차함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g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함수 다음과 같이 있는데 x 이퀄 마이너스 3과 x 이퀄 7분의 3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결국엔 뭐랑 뭐밖에 없다라는 소리입니까? x 이퀄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x 이퀄 7분의 3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에다가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fx가 gx보다는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 놓고선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fx는 지금 gx랑 서로 같은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우선은 자,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자, 절대값에 hx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근데 이때의 hx가 공교롭게도 이퀄 0이라고 했을 때 x가 알파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말은즉슨 y 이퀄 hx라고 하는 게 x 이퀄 알파, 그러니까 알파 콤마 0을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만일에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불가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미분 불가하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얘가 x축이라고 했을 때 hx가 이렇게 지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보는 것처럼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첨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첨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그 뾰족점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배운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자면 h의 알파가 0이면서 h'의 알파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서 h'의 알파가 만일에 0이 되어버리면 x축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이퀄 알파에서 미분 불가하려면 요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진 마세요. 지금 보시면 hx가 0이다라고 했고 x 이퀄 알파라고 한 녀석에서 지금 알파에서 hx가 0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전자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가령 예를 들면 이게 x축이다라고 했을 때 hx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꺾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분명히 x축이랑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분 불가한 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7분의 3이라고 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x 이퀄 7분의 3에서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g의 x가 지금 절대값의 7분의 3의 x에 해당이 되니까 x 이퀄 7분의 3에서 꺾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미 얘는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gx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한번 써보면 이렇게 만난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는 것이 여기가 7분의 3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x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을 hx라고 하고 그러면 결국에 절대값의 hx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녀석을 그냥 오해해서 h의 7분의 3은 당연히 0이 되어야 하고 h의 프라임의 7분의 3을 하게 되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형식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항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는 바에 fx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분명히 요점과 요점에서는 만나고 있는 점이고 이렇게 꺾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점에서는 지금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꺾인 점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미분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나눠 가지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함수 fx에서 요 녀석을 뺄 때와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이 녀석,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이 녀석을 뺐을 때의 7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여러분들이 미분을 해서 나타내 보면은 또 달라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fx가 7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서로 만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편에서 지금 이미 꺾인 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분 불가한 점이 생기기는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7분의 3,0이라고 하는 것을 fx의 입장에서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7분의 3이 아닌 것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결국에 x 이퀄 마이너스 3에서 결국에는 여기다 쓸게요. f의 마이너스 3과 3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g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f'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g'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결국에는 f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과 g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같아야 된다, 즉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며, 두 번째는 지금 여기에서 만나는데 결국엔 접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길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막 들고 파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선에서 우선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문제가 그 절대값 7x-3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자, 그림을 좀 그려놓고서 이제 본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보는 것이 7분의 3입니다. 여기까지 납득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함수는 지금 보는 것이 gx예요. 그런데 f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얘는, 그러니까 이 4차 함수가 지금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맨 위에서 이렇게 어떻게 출발을 해가지고 만나는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왜 또 그러냐면요.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즉슨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서 fx가 무조건 gx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때 만나는 점이 결국에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래 놓고선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이 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fx랑 gx가 서로 어떻게 해요? 다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얘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분명히 얘는 저 위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갔다가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다시 올라가는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프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내려갔다면 gx라고 하는 함수와 어디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다시 또 만나는 점이 분명히 생성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f의 0이 3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f의 0이 3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f의 0이 3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g의 0을 한번 넣어보시면요. 결국엔 얘는 3이에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뜻이냐면 f의 0과 그 다음에 g의 0이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니까 x 이퀄 0에서 결국엔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봅시다. 자, 여기가 0이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가 지금 fx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런 점이 생기게 되면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만나버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요 교점에서 꺾이는 점이 생성이 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일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갔다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접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꺾이는 점이
여기서도 꺾이는 점이 생성이 되어 버리니까 결국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이퀄 0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뭐 올라갔다가 접하면서 뭐 다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경우도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x 이퀄 0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봅시다. 네, 너무 조용하죠? 갑자기. 자, 요 녀석을 그냥 다 지울게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또 설명을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에 7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 왼쪽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예,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어떻게 접하든 뭐 접해서 뭐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 내려간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갔다가 여기에서 3중근을 갖고요. 여기서 3중근을 갖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요. 맞습니까? 자, 그래프를 좀 이쁘게 못 그렸는데 요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접하게끔 하면서요. 자, 그런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알파다라고 하게 된다면 자, 여기를 그냥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점은 뭐가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돼요. 여기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전체 총합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에 요 근의 합이 결국엔 뭐가 되어야 돼요? 예, 마이너스 3이 되어야 하니까 이 근과 이 근의 전체 총합이 0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즉슨 결국엔 얘가 알파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녀석에서 3중근을 갖고 알파에선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그냥 2중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얘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때 지금 보시면요. 7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요 gx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gx의 함수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의 3중근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그 말은 즉슨 fx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녀석이 4분의 1에다가 다시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결국에 4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알파 그 녀석의 세제곱 다시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편에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접하는 그 대상의 직선이 7x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보는 것처럼 알파를 딱 집어넣었을 때 결국에는 f의 알파라고 하는 녀석과 결국에는 7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는 것처럼 f'의 알파를 했을 때 오른쪽에서는 7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면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봅시다. 자, 보시면은
f 프라임의 알파를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의 x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1에다가 자, 어떻습니까? 문제 풀면서 아주 어렵습니까? 뭐 그렇지만은 않죠. 뭐 생각이 좀 힘들기는 해도 처음에 좀 힘들 뿐이지 뭐 이런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많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7이 이렇게 왔습니다. f 프라임의 알파를 이렇게 하게 되면 4분의 1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8의 알파의 세제곱에다가요. 플러스 그 다음에 3의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아, 여기를 12의 알파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곱을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7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얘를 더하게 되면은 20의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5의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다시 36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9의 알파의 제곱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는 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녀석 조립제법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타내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에서 지금 알파라고 하는 점 하나에서 지금 7분의 3보다 큰 점에서 지금 이중근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소리니까 저는 이렇게 갈게요. 자, 알파에다가 지금 보는 것처럼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완전히 완벽해진 거죠. 4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3 그리고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금 조사를 안 한 게 있어요. 알파가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1은요. 뭐가 나와야 돼요? 지금 4가 나와야 돼요. 이 1을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그러면 여기 8에다가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얘 4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파는 1이, 1은 만족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는 지금처럼 완성이 가능한 거고 3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니까 결국에 4분의 1에다가 결국에 6에다가 다시 3을 집어넣으니까 4의 세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37의 21이고 플러스 3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지워지니까 16 곱하기 6에 해당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96에서 마이너스 21을 하면 되니까 결국에 뭐가 됩니까? 75에 해당이 되고 플러스 3이니까 78이 결국에 답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제가 설명을 좀 깊게 하기는 했는데 자, 좀 부연 설명을 더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서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fx와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속함수거든요. 그러니까 fx-gx 자체가 불연속이다라는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연속함수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 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gx라고 하는 녀석이 7분의 3에서 꺾이고 있고 지금 이 결과적인 그래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분명 7분의 3에서 만나질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미분 불가하지 않은 점이 나올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첨점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요. 제가 아까 못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미분계수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f 프라임에 지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g 프라임에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지금 보는 문제 7분의 3에서니까 f 프라임에 7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g 프라임에 G'의 7분의 3을 하게 되었을 때 좌미분 계수에서는 지금 뭐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7이 나왔죠? 그러니까 플러스 7이 될 것이고 그리고 F'의 7분의 3이다라고 했을 때 우미분 계수 같은 경우에는 7에 해당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런데 fx 자체가 다항함수이고 사차함수니까 얘랑 얘는 서로 같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는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니까 좌우미분 계수가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충 설명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또 설명을 드릴 거냐면요. 이런 문제 이제 제가 풀어드리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그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지나게 되면요. 지금 보는 바지 여기서의 7분의 3에서의 좌우 미분 개수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꺾인 점이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참수인 이 사참수가 이렇게 지나면서, 자 그냥 이거 지울게요. 이거 싹 지우고, 복잡하니까 예, 이거 지우고 깨끗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안 지워지지? 그래, 재밌죠 이게. 그쵸? 예, 이게 7분의,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7분의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에서 만일에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는 미분 불가하냐? 미분 가능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여기에서 좌우 미분 계수가 이 녀석과 이 녀석에서,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잘못할 뻔했네요. 7분의 3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지나든 상관없이 좌우 미분 계수가 서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fx와 gx가 지금 곱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는 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일에 지금 보는 바지 7분의 3을 그냥 지나서 만약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지금처럼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 점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7분의 3인데 그 이후에서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지 않는 한은 서로 다 더했을 때 결국엔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러니까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삼중근을 갖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면 되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가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분의 3과 마이너스 3에서만 미분 불가한 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유형에 조금 친숙하고 좀 고난도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 그러니까 경험이 좀 많은 친구들은 이제 능숙하게 한 번에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풀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주시면서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지금 보시면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태에서 a와 b가 있다라고 했을 때요.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좀 치면서 갈게요. 자, 지금 보시면 b가 있고요. 여기 a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x, fx가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은즉슨 fx 선상에 있는 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점 a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점 b까지의 거리의 제곱 중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엔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작은 길이 그리고 같은 길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때의 P라고 하는 점이 x, fx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AP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과 그 다음에 BP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을 서로 비교를 하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가령 예를 들면 요 녀석이 얘보다 뭐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경우가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뭐 알파보다 크거나 같게 됐다 그랬을 때 AP의 제곱이 BP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고 한다면 이 범위 내에서는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때의 GX가 BP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그 말은즉슨 얘와 얘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비교를 한다라는 것은 AP의 어떻게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BP의 뭐 제곱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x 이퀄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식이 서로 달라지니까 결국에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퀄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는 이어서 한번 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만일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지 이 경우와 이 경우를 서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케이스는 총 크게 봤을 때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로 결국에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면 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P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AP를 서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BP를 서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녀석의 길이와 요 녀석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요 녀석 A와 B를 서로 이렇게 이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됩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AP, B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가 이 녀석을 다시 P에서 A, B로 지금 수순회발을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요 녀석의 길이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그때의 어떻게 중점 M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식을 그냥 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여기서 A, B의 지금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시면요. 결국엔 얘가 2분의 3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지금 MP라고 하는 이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해보면 이때는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다시 x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때의 중점이 결국엔 0, 그 다음에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이 녀석이 지금 보는 바째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fx는 x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므로 결국에는 마이너스의 3분의 지금 5의 x 그리고 어떻게 2분의 1에 해당이 되더라.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마이너스 10분의 어떻게 3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보는 바째 p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때의 p라고 하는 점이 x는 마이너스 10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x가 만일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뭐 작다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때의 어떻게 해요? 길이는 지금 보는 바째 AP가 결국에 GX에 해당이 되겠죠. 더 작은 그러니까 더 짧은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범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P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이때가 X가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작을 때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BP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같다 표현을 여기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째 X가 다시 1보다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서요. 이번에는 또 우리가 이것까지 그냥 완성을 합시다. 그러면 AP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P가 이때는 뭐가 됩니까? x, x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AP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니까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제곱이고요. 다시 플러스에다가 x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니까 결국엔 뭐가 됩니까? x가 되는 거죠. x의 제곱이 이렇게 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 녀석 bp라고 한 녀석은 결국에는 1,2에서 결국에 x, x 플러스 1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다시 플러스에 다시 x 플러스 1에서 2를 빼게 되니까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2 곱하기에 x-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와 똑같이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적당한 P를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도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연장선을 뭐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이때 이 P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초록색으로 그냥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에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무엇이 서로 같아진다. 그러니까 만난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4와 어떻게 서로 같아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3의 6이니까 3분의 4에 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2, 4, 8이니까 2분의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x라고 하는 녀석은 8분의 2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으로 살짝 한번 또 그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의 p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같이 뭐가 됩니까? x는 8분의 21입니다. 자,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바지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요. 자, 조금 진하게 한번 그냥 그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는 바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또 하나. 자, x가 지금 8분의 21보다 이제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녀석을 첫 번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보다 크거나 같고요. x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8분의 2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때 이 p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라고 해주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 p에서부터 결국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가 8분의 21보다 작은 지점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는 결국엔 여기 있다라는 거고, 요 녀석의 길이보다는 이 길이가 더 짧은 길이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그 PB의 길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PB. 자,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1,2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다. 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이 녀석의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x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8분의 2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됩니까? ap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 같이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고요.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2x에서 지금 4x 그러니까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요,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마이너스 10분의 3 그리고 뭐 1 각각을 집어넣어서 이때 함수값이 서로 같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이렉트로 바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이거를 뛰어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관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연속이 되겠구나 라고 감을 잡아주셔도 되지만, 감을 가지고서 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넣어서 해결을 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우선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 미분을 한번 해보면 2의 x고 플러스 2의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자, 요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4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4의 x에다가 지금 플러스 그 다음에 2에 해당이 되고, 얘는 지금 4의 x에다가 마이너스 4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10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넣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요, x 플러스 1에서 지금 a까지,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지금 보면요, 이렇게 되네요. x 플러스 2가 이 녀석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4의 x에다가 플러스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자, 이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의 x 마이너스 4로 미분계수가 미분이 되었을 때 내용이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결국에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어차피 x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10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뒤에는 상수가 서로 달라지니까 이 녀석은 당연히 볼 것도 없이 미분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2의
x-1이고요.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가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붙여야겠죠. 속미분이라고 하죠. 이거를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2의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5가 이렇게 오고 속미분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전개를 하게 되면 2는 4니까 8에 x니까 10의 x가 되나요? 이때는 10의 x 2는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잠시만요. 2는 4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이 녀석은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4니까 얘는 10의 x 그대로 나오는 거 맞죠? 2, 50이고 마이너스 20이고 마이너스 18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같은 상수값을 집어넣게 되면 좌우 미분계수가 서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8분의 2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3에서 미분 불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실제 1이라고 한 녀석에서도 미분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얘 그냥 0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각각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1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엔 미분계수가 서로 0으로서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계산 실수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정정 좀 할게요. 지금 이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요. 4x 플러스 2가 아니라 뭐였죠? 아까? 4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할게요. 그러니까 2에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2에 x 플러스 2가 이렇게 오니까 4에 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정정합니다. 그리고 답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뭐라고 했었죠? 결국에 마이너스 10분의 3 플러스 8분의 21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10분의 3과 8분의 21이 결국에는 미분 불가한 점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80에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분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8분의 21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통분을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80을 먼저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그 다음에 210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서 결국에 186이 답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와 지금 함수 gx가 있는데 hx equal fx 곱하기 gx라고 할 때 지금 함수 hx는 지금 실수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고 h 프라임의 4는 6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의 영의값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상당히 짧은데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난이도가 있는 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원칙적인 풀이를 그냥 보여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우선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칠 부분은 x-4라고 하는 분수함수의 꼴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서로 곱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h'의 4의 값이 지금 6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h''의 4가 6이라고 하는 상수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h''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4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미분계수의 정의 생각나시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갑니까? 4로 간다.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4 그리고 그 위에 무엇이 들어가 있으면 됩니까? h의 x h의 4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리미트는 그냥 생략하고 쓸게요. 자, 그러면 얘는 x-4분의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x 곱하기 x-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에 f의 4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g의 4가 이렇게 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g의 4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명확한 함수값으로서의 2를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자,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x-4분의 자, 그리고 x-4분의
다시 통분 처리를 한 거죠. 분자 자체를. 그러면 f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2에 해당이 되니까 2 곱하기 f의 4. 그리고 여기 x-4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얘가 x-4의 전체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 그 녀석 분의 f의 x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4 그리고 x-4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리미트 x가 4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얘가 6의 수렴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가 4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이 분모 자체가 0의 수렴을 하니까 분자 자체도 0의 수렴을 해야 되고 f의 4라고 하는 녀석의 마이너스 2 곱하기 f의 4 곱하기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0이 됩니다.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엔 전체의 값이 0이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의 x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x-4라고 하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결국엔 여기에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h'의 4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뭐였습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리미트 x가 4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자,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x-4의 제곱이라고 하는 인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그냥 0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x-4에 다시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좀 드리지만 여기에서요 f의 4 그러니까 fx가 x = 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그냥 얘는 0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지게 될 것이고 위에는 fx만 남는다라는 소리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x-4분의가 되겠죠. x-4라고 하는 인수 하나씩 어떻게 해요? 소거가 이렇게 되니까요. 그럼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이 녀석을 다시 어떻게 해요? 리미트 x가 4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얘는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보는 바지 마치 미정계수 결정법이야? 예, 그런 거를 하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죠. 16에다가 플러스 4의 a에다가 플러스 b가 나온다. 그리고 이퀄 0이 되어야 한다. 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럼 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4의 a에다가 마이너스 16에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는 것이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에 다시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4에 그 다음에 4로 묶을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을 다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4 그리고 지금 x 플러스 a 플러스 4 뭐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지금 보시면 x-4라고 하는 인수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게 되고 결국엔 4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8에 플러스 a가 결국엔 뭐가 된다? 6에 수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은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a가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이 a는 2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리고 보는 바지 b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2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의 24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2가 아니죠. 마이너스 2죠. 예, 또 실수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자,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여기가. 맞습니까? 어쩐지 인수가 x-4가 예, 생길 수가 없는 형태가 돼서 좀 당황했어요. 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8에 해당이 되고 2고 그 다음에 4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는 x-4의 전체 제곱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해서 fx를 완성을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있냐면요. 어차피 얘가 극한에 대한 설명인 거잖아요. 미분계수도 극한의 한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 녀석을 로피탈 정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분의
자, 분모 따로 분자 따로를 미분합니다. 자, 그러면 2의 x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리미트 x가 4로 간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6의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니까 결국에 4, 2, 8이고 a의 값이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예, 2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냥 집어넣으면 b의 값 그대로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풀이의 한 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로피탈 정리는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절대 서술형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 서술형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원칙적인 풀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삼아서 다른 풀이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수업의 영상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설명이 있었냐면 자, 우선 그냥 아예 아싸리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리고서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fx라고 하는 것은 3참수로서의 다항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연속한 함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fx라고 하는 녀석은 연속함수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gx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분수함수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에 해당이 되고 정근선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뭐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4에서 미분 불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fx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지나야 됩니까? 예, 요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0을요. 그런데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f 곱하기 g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그냥 불연속이다. 자, 그런데 두 녀석의 곱이 연속함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불연속의 점을 x 이퀄 알파라고 했을 때 이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것처럼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적어도 하나는. 자, 그런데 만일에 f라고 하는 녀석 곱하기 g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미분 불가한 함수예요. 미분 불가. 어디에서요? x 이퀄 알파에서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서로 곱을 했을 때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요. f의 입장에서 봤을 때 fx는 연속하면서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x-알파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를 어떻게 해요? 4,0 그러니까 x-4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fx가.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x-4의 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보는 것처럼 x-알파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보는 바처럼 f'의 4의 값이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4분의 그리고 h의 x 그러니까 x-4의 전체 제곱 그리고 x-알파 뭐 이렇게 해서 두셔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gx라고 하는 녀석은 x-4분의 지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빼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됩니까? 4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이 녀석 한번 보세요. 이 두 녀석을 서로 곱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x-4에 그 다음에 x-알파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f의 4가 된다라는 소리니까 어차피 얘는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x-4에 지금 보는 것이 제곱 그 다음에 x-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x-4의 제곱이요. 그러면 x가 4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고 결국에는 4-알파가 결국에 6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제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로 이렇게 두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알파의 값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그러므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얘는 x-4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가 이렇게 오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결국에 32가 답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친구 중에서 미적분을 공부를 하신 분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뭐 방법이 되게 많네요. 지금 보시면 hx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f 그 다음에 미분 그 다음에 gx죠. 플러스에다가 f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g 프라임의 x요. 자, 이 상태에서 결국에 4의 값 집어넣으면 그냥 6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2에 x-4 그 다음에 x-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x-4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자, 요 녀석에다가 지금 gx를 곱하니까 x-4분의 1을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플러스에다가 x-4의 전체 제곱에다가 x-알파 그리고 곱하기 g'의 x.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부분이에요. 그래서 g'의 x를 하게 되면 몫의 미분법이라고 해서 x-4의 전체 제곱분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미적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냥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과 지망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도 그냥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상관없고, 예, 그렇다고 해서 공식을 막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 쓰느니 아까 제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을 예,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고 얘도 없어져요. 그런데 리미트 x가 4로 간다라고 하는 이 4를 집어넣게 되면요, 결국에 얘는 0이 되고 여기는 지금 보는 것이 2 곱하기에 4-알파가 되고요. 그리고 얘랑 얘가 없어지면서 결국에는 빼기에 다시 어떻게 됩니까? 4-알파가 이렇게 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체 값이 4-알파가 되는데 얘가 6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니까 알파는 역시나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요? 예, 뭐 되게 여러 가지 풀이를 좀 보여드렸죠. 뭐 문제가 되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확한 원칙적인 풀이를 꼭 알고 그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응용과 그리고 또는 테크닉이나 스킬을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a라고 하는 점, b라고 하는 점, c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수 x에 대해서 p가 지금 x, fx로 되어 있고 삼각형 ABC의 세 변의 변 위에 임의점을 q라고 한대요. 그렇구나. 그랬을 때 pq의 제곱의 최대값을 gx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함수 gx에 대하여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보니까 g의 0은 10이고 그 다음에 0과 3,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데서 gx는 지금 최소값이 4다.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문제는 지금 거기에다가 디귿은 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라는 설명까지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 파악부터 제대로 합시다. 지금 보시면요, 점 P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fx 선상에 있는데 지금 그때 어떻게 해요? PQ의 지금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P라고 하는 점과 결국엔 삼각형 선상에 있는 점의 그 거리의 최대값의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을 지금 구하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이 좀 작더라도 제가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냥. 자, 우선은 저는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아까 제가 그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한 문제인데, 그때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한다라고 했었죠. 자, 비슷한 맥락으로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입니까? 라고 한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맞습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요 녀석을 요렇게 제가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요렇게 그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보는 것이 요 녀석 자체가 결국에는 y 콜 2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보조선이 어떤 보조선이냐라고 한다면 BC를 2등분을 하는 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검은색으로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서부터 C까지의 길이와 여기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은 길이에 해당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보이십니까? 예. 물론 여기에서는요, A라고 하는 점을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자, 우선은 전체적인 가닥을 좀 잡아드리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랬을 때 지금 0보다 작은 데에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P라는 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PC의 길이와 PB의 길이가 서로 같은 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만일에 이 P라고 하는 점이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 이 P에서부터 C까지의 길이보다 P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가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이 P가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B에서가 최장 길이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길이의 제곱을 이제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니까 y 이퀄 2라고 하는 녀석과 x 이퀄 제곱이 서로 만나는 점, 그때의 요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요. 맞습니까? x가.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1보다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아니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아니죠.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예,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PB의 길이의 어떻게 해요? 제곱이 결국에는 어떻게 최대값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니까 최대 길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리니까 얘가 결국에 GX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요, 최대값이 gx라고 해서 단일한 상수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x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계속 어떻게 해요? 최대가 만약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b까지의 길이, 그리고 p가 요 녀석보다는 이쪽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 길이가 최대값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최대값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고, 그때의 달라지는 그때의 함수값이 결국에 gx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지 P라고 하는 녀석이 x,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해당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B까지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1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결국에는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x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이번엔 크거나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x. 자,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디다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이 다시 무엇보다 작다라고 할 거냐면, 0보다는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자, 봅시다. 약간 좀 두껍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범위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의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논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P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A라는 점은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번엔 B까지가 아니라 C까지의 길이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장 먼 거리. 자, 그러면 저는요, 눈대중으로 보고 푸는 게 싫어요. 그러면 다 하나하나씩 그냥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확인은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자면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지금 PC의 길이의 제곱에 해당이 된다는 소리고, 얘가 GX에 해당이 되니까 x, x의 제곱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에는 1,3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 예, 요 녀석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이번에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0을 이제 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x가.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갈 거냐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지울게요. 자, 봅시다. 이번에는요, 지금 P라고 하는 게 y = x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요. 얘는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B라고 하는 점에서 A까지의 길이와 C까지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B보다 오른쪽에 있는 점과 왼쪽에 있는 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보는 바치 얘가 1보다 작은 범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또 하나, X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만일 그렇다면 얘가 지금 B가 B보다 왼쪽에 있는 점, 자, 여기 있는 점이다라고 한다면 C까지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자, 검은색으로 다시 쓸게요. x, x.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디까지요? 지금 1,3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x-1의 제곱 플러스 x-3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좀 표시를 이렇게는 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나 나왔고, 이렇게 하나 나왔고,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때는요. 자,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때는 반대로 a까지의 길이가 더 최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PA의 제곱이 결국에 GX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x, x에서 지금 보는 바지 마이너스 1, 1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G의 0은 10이냐. 여기 0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보시면 0을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1이고 플러스 3이니까, 9니까 결국에 10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퀄 관계를 왼쪽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0이 되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똑같이 10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자, 니은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gx의 어떻게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얘를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면 x의 제곱에다가 초록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2의 x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8에 x에다가 플러스 10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얘는 2의 x의 제곱에다가 다시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보니까 2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 꼭지점의 그 y좌표는 서로 같고 대칭축만 달라지고 앞에 있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서로 같으니까 얘는 뭡니까? 선대칭이죠. 뭐 볼 것도 없이.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녀석이 x축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지금 0이고요. 여기가 3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는 지금 보니까 여기가 2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2에서의 지금 저기 함수값이 2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이 또 마찬가지로 2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0과 지금 여기가 1이거든요. 자, 0과 1 사이에서는 요 녀석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얘 그래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우선 그려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자, 좀 진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0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자,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두 함수는요. x 이퀄 1에 대해서 어떻게 선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1에서의 꼭지점이 결국에는 어떻게 1에서의 함수값이 결국에는 최소값이 나오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여기 4예요. 여기다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로 4가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니은은 맞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지금 보는 바가 뭐냐면 결국에는 범위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각각의 함수식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디귿은 지금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a의 값의 합은 0이냐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자,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여기 한번 봅시다. 요 녀석 보시면요. 얘를 미분을 할게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되죠? 2에 다시 x-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에다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인데 그 안쪽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2x예요.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자, 얘를 이제 미분했을 때 빨간색으로 그냥 쓸게요. 그러면 얘는 2의 x-1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요. 속미분 다시 해야겠죠? 2의 x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다 쓸까요? 2에 x-1에다가 플러스 2에 x-3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그냥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그냥 할게요. 그러면 얘는 4의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 녀석이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얘는 뭐가 됩니까? 8에 해당이 된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요. 우선 1에서 지금 1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나뉘어지고 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4,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4에 해당이 되니까 우선은 뭐가 됩니까? x 이퀄, 자, 잠시만요. 여기를, 이렇게. 예, 여기가 지금 보는 문제 x가 1에서 미분 불가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0을 한번 집어넣어 보실래요? 요 녀석에다가 0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다 0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미분 불가예요. 그래서 0에서 미분 불가. 자, 이번엔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어디 봅시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결국에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면 되겠죠. 나머지 범위에서는 다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2에다가 루트 2, 얘는 계산이 좀 복잡하겠네요. 플러스에다가 2니까 1이고 2에다가 다시 곱하기 2 루트 2,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겠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가 맞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루트 2. 그러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6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네요. 계산이 복잡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2 전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가 나오나요? 그러면 4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4 루트 2,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러면 서로 같습니까? 틀립니까? 여기 이거랑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지금 방금 구한 거 저는 잘 못 찾겠는데 갑자기 이래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면서 풀어야 돼요. 자, 여기 있죠? 이 녀석 서로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마이너스 루트 2에서 결국에는 미분 불가하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서로 간에 다 합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괜찮아요. 나쁘진 않아요. 그 최초의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데 뭐 그 이후부터는 약간 노가다니까 직접 열심히 풀어보시면서 실수 없이 자,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고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이고요. 얘는 3차 함수예요. 다항함수니까 결국에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했을 때요. 매우 독특한 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n이 3 이하라고 했으니까 n이 어떻게 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 자체가 결국에 상수에 해당이 되니까 결국에 극한 자체가 수렴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가 분수에 해당이 되니까 아무래도 요 녀석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x-1에 n 거듭제곱을 주의를 하셔야겠죠. 자, 그랬을 때 0과 4에서 지금 gx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나와 있는데요. n이었을 때는 n부터 n 플러스 1이고요. 자, 그리고 x 이퀄 1에서의 미분 가능할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자,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여기서는요, 생각을 한 게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선 n이 1일 때에 대해서요. 자, n이 1이다라고 한다면, 리미트, 지금 보는 버지 1로 간다. 약식으로 쓸게요. 지금 보는 버지 x-1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f에 x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가 1에 수렴을 해야 된다. 분모 자체가 0으로 만들어지는 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분자에서도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건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 보는 바지 x-1이라고 하는 이제 분모의 인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를 0으로 만드니까 f의 1에 x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 x-1에
1이라고 하는 인수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바로바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약분 처리가 되게 되면 결국엔 요 녀석, 남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1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결국엔 마이너스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면 결국에는 b라고 하는 녀석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렇다면 얘를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집어넣어서 문자 통일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은 x-1에 다시 어떻게 돼요?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 마이너스 a-2다 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n이 2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1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 x-1의 제곱이다. 그리고 f의 2의 x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치 2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f의 2의 x라고 하는 것은 분모에 x-1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으므로 결국에 x-1의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보시면요. 예, 요 녀석이 결국에는 x-알파 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 분자를 서로 약분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x-알파가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으며 x가 1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1-알파 값이 결국에 0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알파는 결국에 1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얘는 x-1의 세제곱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n이 3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얘는 볼 것도 없죠. 지금 보시면요. 리미트 자, 1로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x-1의 전체 세제곱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에는 f의 3의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 녀석이 결국에 1에 수렴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자, 이 녀석 한번 봅시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인수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는 f의 3의 x라고 하는 녀석이 x-1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하는 인수 전체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n이 2일 때와 n이 3일 때 결국에는 x-1의 세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소리니까요. gx라고 하는 녀석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나누실 때 총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첫 번째 p의 x 자 플러스 q다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범위에요?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f의 1, 뭐 1의 x다 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는 바치 x-1에다가 다시 x의 제곱에 플러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2가 이렇게 나오고 결국에 1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x-1의 전체 세제곱이 나와요. 자, 그래서 얘는요 어떻게 돼요? 자,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x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을 때 성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을 때요 지금 여기에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주의를 또 해주셔야 되는 게 gx 자체가 연속함수거든요. 자, 그 말은 즉슨 결국에 무슨 뜻이냐면 실제 구간이 나누어지는 그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데에서 지금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우선 여기에서 x 이퀄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그 말은 즉슨 x 이퀄 1에서 또 연속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우선은 그 이외의 것, 2라고 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연속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됩니까? 2 집어넣으면요. 1 곱하기에다가 그 다음에 4에다가 플러스 2에 a에다가 마이너스 a-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얘가 결국엔 뭐가 된다? 1과 서로 같아야지만 x 이퀄 2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a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래서 1 그래서 a라고 한 녀석은 결국에 마이너스 1이 나오더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가급적이면 얘를 그냥 고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그리고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오더라 라고 생각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1에서 지금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연속이면서도 마찬가지로 미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선 1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P 더하기 Q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0이랑 서로 같더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두 번째는 지금 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1의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고 말은즉슨 각각을 미분했을 때 얘는 지금 P에 해당이 되고요. 얘는 어떻게 해요? 곱의 미분법을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지울게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x-1, 그 다음에, x-1이 아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1, 그 다음에 플러스 x-1에다가,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을 하니까 2의 x-1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결국엔 여기에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이퀄 뭐를? 1을 집어넣으면 되더라. 그렇다면 1을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그냥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 P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결국에 P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1이다 라고,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Q라고 하는 녀석은 뭡니까? 결국에 부호가 반대니까 1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성을 한 것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뭐죠?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1이 이렇게 온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빨간색으로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5라고 했으니까 g에 뭡니까? 0, 그 다음에 플러스 g에 1, 그 다음에 플러스 g에 2, g3, g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G의 0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얘 1이고요. 자, 1은 어디다 집어넣으면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여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0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자, 2를 집어넣은 것은 어디입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1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1입니다. 자, 3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3은 여기다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8입니다. 그리고 4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27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5에 36에 37이다 라고 해서 답은 37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죠? 예,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가와 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구하여라, 뭐 모두 미분 가능하냐? 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 가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f에,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에 지금 어떻게 g의 x 뭐 이렇게 합성을 했는데 fx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gx라고 하는 녀석이 x만 있느냐, 예,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gx를 지금 보는 바가 저 어떻게 해요? 지금 합성을 한 상태에 해당이 되니까 그대로 gx를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에 g의 제곱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12의 g고요.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얘가 지금 무엇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냐면요. 4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의 x 플러스 5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합성 함수의 관계에서요. 지금 보는 바처럼 g의 합성, 그러니까 f의 합성 g가 지금 f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얘를 무조건 g를 x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자, 지금 보시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좌변으로 이렇게 보낼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가 서로 없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는 어떻게 됩니까? 4, 그 다음에 4로 묶을 수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4, 그 다음에 g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12 g 마이너스 x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g-x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결국에 4g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 이 녀석이 이퀄 0이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 얘가 0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니까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된다는 소리니까 g에다가 플러스 x 마이너스 3, 자, 이퀄 0. 그러므로 g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x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3-x를 이제 합성을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볼게요. f에 지금 h를 지금 합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f가 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랬을 때 hx는 미분 가능하냐? 여러분들 같으면 이걸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요. 지금 보시면요.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얘가 지금 G라고 하는 녀석이 합성을 했을 때 이 F가 그대로 뭐 나온다고 해서 아까 X가 그대로 X만 된다라고는 하지 않았죠. H도 마찬가지로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왜 그런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가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으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가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발레 하나를 들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서 나온 이제 G라고 하는 녀석이 X 또는 3-x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합할 수 있는 절대값의 기호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서로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만나죠? 2의 x 이퀄 3이니까 x 이퀄 2분의 3에서 만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의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2분의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국에는 2분의 3, 2분의 3에서 지금 꺾이는 이제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말인즉슨 무슨 뜻이냐면 x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2분의 3보다 작을 때에는 x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x가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지금 보시면 3-x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랑 합성을 하든 사실 그 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f가 그냥 그대로 나왔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범위에 맞춰서 그냥 합성만 하면은 결국에는 f가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얘 자체가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hx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hx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뾰족점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뭐 안 하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한 번쯤은 해볼 만한 문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상수의 a와 지금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g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fx랑 서로 곱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그 가라고 하는 조건과 나라고 하는 조건, 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쭉 보시는데, 이 문제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나 다를 보고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가라고 하는 조건부터 한번 봅시다. 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우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얘가 결국에는 극한 처리를 했을 때 0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0에 수렴을 하게 되면 분자도 0에 수렴을 해야겠죠. 그래서 G에 1, 그 다음에 F의 1이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석적인 풀이를 이제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요. 저는 바로 로피탈 정리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는 것이 1분의 지금 G'의 X 마이너스 F'의 X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 맞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위에 있는 것도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밑에 있는 것도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에 분모 분자를 서로 미분을 했을 때 결국에 뭐가 된다? 지금 보는 것이 G'의 1은 결국에는 F'의 1과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1, 2를 집어넣으면 결국에 0의 수렴을 해야 되니까 얘랑 얘가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G'의 1 자, 이퀄 F'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x 이퀄 1에서 서로 만난다라는 뜻과 함께 결국에는 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x와 gx라고 하는 게 사실 fx가 이차함수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지 gx에 대한 정확한 이제 식도 확인할 수가 없고 fx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대수적인 이제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G의 1과 F의 1이 서로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을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A 곱하기 F의 1, 자 얘는 G의 1입니다. 그리고 얘가 F의 1입니다. 자, 그 말은즉슨 결국에는 여기에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A-1에 다시 F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퀄 0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경우에 두 녀석의 인수의 곱이 0이니까 A가 1이거나 또는 F1이 0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녀석의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이 5월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 첫 번째 1번 A가 1이 아니면 F의 1이 0이다. 두 번째 A가 1이면 F의 1이 0이 아니다. 맞습니까? 세 번째 A가 1이고 F의 1도 0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의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건드리지 않은 게 이거예요. 자,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G'의 X를 우선 해봅시다. 그러면 G'의 X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얘는 뭐가 됩니까? 2의 X-1이고요. 그리고 FX가 되고요. 다시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고요. 그리고 f'의 x가 이렇게 옵니다. 맞습니까? 여기다 1의 값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f의 1이고 다시 플러스 그 다음에 1, 2를 집어넣으니까 a 곱하기 f의 프라임의 1이 이렇게 오고, 자, 이 녀석이 결국에 지금 무엇과 같다라고 하면 되냐면 f'의 1과 서로 같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는 1이 아닌데 f의 1은 0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f의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f'의 1 마이너스 f'의 1은 0이다. 자, 이 식을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때는 a-1 f'의 1은 0. 자, a는 1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f'의 1은 0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f'의 1이 0이 되어 버리면 g'의 1도 0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g'의 1은 0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탈락. 자, 그 다음에 a가 1이고 f의 1은 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요. f의 1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즉슨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f의 1, 자, 여기에다가 그냥 계산할게요. f의 1 플러스 a-1에 f'의 1이다. 이퀄 0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요 녀석은 지금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0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f의 1은 다시 0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떻게 모순관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해당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이 A가 1인 경우 F가 1 이퀄 0을 어떻게 함께 만족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A는 1이다라고 했고 F의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x는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뭐 c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두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의 조건은 안 된다고 했었죠. 나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그런데 만일에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게 된다면 f의 1도 0이고 f'의 1도 0이 되어버리니까 이때 fx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는 x-1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말은즉슨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안 되고 결국에는 이런 게 나오면 안 된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C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자, 봅시다. F의 알파랑 그 다음에 F'의 알파가 지금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봅시다. 이거 하나하나씩 그냥 꼼꼼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F'의 그러니까 fx를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c 플러스 1에 x가 되고 플러스 c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f의 알파와 f'의 알파가 서로 같다라는 그 뜻은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c 플러스 1에 다시 알파 플러스 c가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고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을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2의 x에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의 c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알파 c라고 하는 값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 요 녀석을 한번 봐야 됩니다. G'의 알파는 지금 G'의 x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 값을 그대로 집어넣을 건데요.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의 알파가 되고요.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뭐가 나왔었죠? 아까 A가 1이었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F'의 알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얘가 지금 보는 것이 2 곱하기 F'의 알파가 돼요. 근데 F'의 알파랑 F의 알파가 서로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이 각각 F의 알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F의 알파라고 하는 인수를 다 묶어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F의 알파 묶을게요. 그러면 2의 알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와서 이퀄 0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에 플러스 알파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고 2고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F의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F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F의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C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결국에 이렇게 되겠네요.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플러스 2,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C가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결국에 뭐가 돼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C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혹시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 세 개의 인수가 서로 곱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거랑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0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인수와 요 인수가 서로 다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다 알파라고 하는 조건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알파가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C일 때를 따로따로 다 해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총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1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인 경우는 이제 어디다 집어넣을 거냐면요. 자, 여기 되게 복잡하게 전개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지우면서 갈게요. 자, 이 문제는 뭐 좀 어렵나요? 예, 어렵죠? 이것도? 예, 괜찮죠? 그래도.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알파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이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고요. 그리고 1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C 플러스 1이 이렇게 오는데, 자, 얘는 지금 보는 바같이 뭐가 됩니까? 0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C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아까 C는요, 절대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지 만일에 알파 자체가 C랑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C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C의 제곱 플러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그냥 0이에요. 그리고 그 알파 대신에 C를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C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C가 다시 여기에서 1이 나와요. 얘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남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4 플러스 2C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3C 플러스 6이 되고요. 우변 자체는 여기에다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4C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1. C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 되니까 얘는 1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 C가 마이너스 4분의 11일 때에는 이 조건을 그대로 만족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하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C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1이고 G에 알파 플러스 4라고 했으니까 알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G의 2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에는 G의 X라고 하는 게
자, 이걸 또 지울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지워볼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g의 x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고요. 아까 a가 1이었고,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분의 1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2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서 2는 4고 2, 3이니까 그리고 2 집어넣게 되면 결국에 1이고요. 그리고 곱하기 2를 집어넣으니까 4분의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2, 4, 8이니까 19가 되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얘는 4분의 뭐가 됩니까? 결국에는 57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므로 결국엔 어떻게 61이 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하나하나씩 되짚으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좀 희귀템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좀 보고 좀 몇 번은 좀 보셔야지 좀 눈에 익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할게요. 지금 보시면요, 양의 실수 t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gt는 지금 t분의 ft-f의 0이다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fx와 그 다음에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기를 지금 조건을 보시기 전에 지금 보시면요, gt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 ft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0, f의 0을 이은 결국엔 평균 변화율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fx 선상에서 3차 함수 fx를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뭐 요렇게 뭐 그래 봅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뭐 여기가 t, ft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지금 t가 있다라는 거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이었을 때 기울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기울기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gt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함수 gt의 최소값은 지금 0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0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결론부터 이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자, 아까 화면이 약간 오른쪽으로 갔는데, 자, 너무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0, f의 0이 되는 점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얘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의 최소값이 지금 0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가 t, f의 t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점이니까 y fx 선상에 있는 점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었을 땐 양수. 근데 최소는 무조건 어떻게 돼요?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는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었을 때 양수, 이렇게 이었을 때 양수예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t가 오른쪽에 있을 때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모두 다 양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런데 그때의 최소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0이 나오려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쭉 접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y f의 0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지금 함수 fx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국에는 요 녀석이 지금 보는 것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러한 함수를 보는 바지 f의 0만큼 어떻게 해요?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fx라고 하는 것은 x라는 인수 하나 가지고 있고요. x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라고 할까요? 뭐 k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해놓고 플러스 어떻게 돼요? f의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식을 완성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조건이 f'의 x가 g의 a랑 또 서로 같대요. 그러면 f'의 x를 먼저 해봅시다. 자, f'의 x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지금 얘는요. x-k의 제곱 다시 플러스 x에 x-k가 이렇게 오고 x-k라고 하는 녀석으로 묶어버리면 결국에 x-k에 다시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k가 이렇게 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한번 가볼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여기 2가 이렇게 곱해줘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됩니까? 3의 x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녀석을 다시 한번 논해볼게요. gt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t분의 ft 마이너스 f의 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차피 fx 선상에 지금 fx에 지금 f0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t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t에 t-k의 전체 제곱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t가 있는데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분모 분자 약분 처리가 돼서 결국에 얘는 t-k의 제곱에 해당이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f'의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의 x 그 다음에 얘가 g의 a를 만족시키는 그때의 x의 값이 a와 그 다음에 3분의 5다라고 돼 있고 그때 a의 값은 3분의 5보다 또 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선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x가 a가 되었을 때를 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으니까 f'의 a, g의 a 예, 서로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얘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a-k 3의 a-k 이렇게 되겠죠. 자, g의 a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k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a-k 그 다음에 지금 3의 a-k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플러스 k 이렇게 예,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a에다가 다시 2의 a가 되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어떻게 돼요? 2의 a에다가 a-k가 이렇게 오더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이 이꼴 0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a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3분의 5보다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a는 K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이때 A가 여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예, 물론 기하학적으로 뭐 따진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자, 단지 어떻게 해요?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아까 했었던 거 지금 잠깐만요. A가 K다라고 했었죠. 예. 아까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f'의 x를 우리가 구했어요. 여기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지금 f'의 k, 그러니까 f'의 k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0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f'의 x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자, 이거 좀 지울까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에다가 자, 요 녀석에다가 3의 x-k입니다. 그러면 f'의 k를 집어넣으면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물론 지금 보는 바지 k였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접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사실상은 뭐 0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f'의 k가 0이야? 그러면 결국엔 뭐가 또 0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g의 a가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A가 K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K였을 때 얘가 0이 나왔으니까 G의 A는 자연스럽게 0이 또 나와요. 여기까지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보시면 F'의 3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자, 빨간색으로 그냥 쓸게요. F'의 3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G, A가 된다라고 했었고 뭐가 됐던 간에 G의 A는 0이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F'의 K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F'의 3분의 5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엔 둘 다 0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3참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결국엔 얘는 2참수에 해당이 되죠. F'의 X가 2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뭐예요?
예, 두 실근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A가 또 K인데 또 A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K랑 3분의 5가 서로 같을 수는 없다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결국에는 이때 X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보면은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그 F 프라임의 X로 다시 넘어가서 여기에서 보시면요. X가 K일 때, 그 다음에 3분의 K였을 때 0을 만족시켜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3분의 5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K가 3분의 5일 때, 또는, K가 지금 보는 바같이 뭐가 됩니까? 3분의 K가 3분의 5일 때 해당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K가 아까 A라고 했었고 결국에는 A는 3분의 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K는 뭐가 된다?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다시 집어넣게 되면 5입니다. 되게 복잡하네요. 풀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울까요? 이렇게 다 지웁시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또 자, 이제 남은 게 뭐죠? 지금 보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서 완성을 한 것은요. 결국에는 K가 5다라고 했으니까 F'의 X를 다시 한번 여기다 적어 봅시다. 얘는 결국에는 3의 X 마이너스 5고요. 그리고 뭐가 됩니까? X 마이너스 5가 돼요. 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리고 GT라고 하는 거, 예, GT는 뭐였죠? 아까 K가 아까 5라고 했으니까 GT, 자, GT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T-5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그냥 X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랬을 때 A의 M이라고 하는 집합을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얘가 X 원소예요. 그리고 지금 F'의 X와 G의 M이 서로 같다. 그랬을 때 X는 0과 그 다음에 M 사이가 된다. 그러니까 M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고 N에 지금 A의 M이 2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원소는 총 2개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F'의 X와 G의 M이 서로 같대요.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총 몇 개요? 2개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때 그 근이 0과 M 사이, M보다 작거나 같은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도와드릴 거냐면, 자, 여기에다가 요렇게,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하나를 좀 그어볼게요. 자, 얘는 지금 보는 것이 F'의 X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3분의 5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0입니다. 0 집어넣으면 여기 25, 0 집어넣으면 여기 25니까 여기가 25에 해당이 되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죠? 얘는 5를 이렇게 지나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얘가 GX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그 구간은 뭐냐면 0보다는 큰 쪽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는 포함을 시키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이때 G의 M이라고 하는 이 M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얘는 결국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y 콜 F'의 X라고 하는 것과 y 콜 G의 M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M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M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큰 사이에서 지금 보는 거지 얘 하나에서만 만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이 5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는 바가 5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리고 0보다는 큰 사이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M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자 빨강색으로 약간 좀 더 두껍게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M이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3분의 5와 5를 갖게 되니까 얘는 가능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요. 그 다음에 5보다 큰데, 예를 들어서 여기 6이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얇게 할게요. 초록색으로. 자, 그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m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긋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요 점 하나, 그 다음에 요 점 하나에서 만나요. 그래서 총 두 개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얘 가능합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결국에는 m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또 지울게요. 자, 자연수의 값을 모두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5부터 카운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m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러면 그때 g의 m은 여기 있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긋게 되면 m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리고 0보다 큰 데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얘 안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m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지금 f'의 x라고 하는 거 그리고 g의 m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x를 한번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는 바와 같이 3의 x의 제곱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0의 x가 되는 거 맞죠? 근데 25는 어차피 날아가게 되니까 결국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m의 제곱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플러스 10의 m이다 라고 하고 이퀄 0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차피 요 녀석 뭐 판별식 D를 굳이 할까요 말까요? 자, 이거 보면요. 그냥 판별식 D를 한번 해봅시다. 판별식 D를 하게 되면 얘는 10의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3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m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0의 m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3의 m의 제곱 마이너스 30의 m 그리고 플러스 100에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3으로 다시 묶으면 3-5의 전체 제곱이고 그리고 플러스에다가 25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까? 근데 m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적어도 여기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무조건 양수에서 존재를 한다라는 그 말은 즉슨 결국에 뭐가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두 개의 실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뭐 알파 그리고 여기에서 뭐 베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이 m을 집어넣었을 때요. 이 m의 조건은 따로 나중에 또 구할 텐데 m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상수함수랑 서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해져요.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멈칫거린 거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예, 그런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 같이 m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서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녀석의 곱은 적어도 뭐가 되어야 합니까? 결국에는 3분의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10의 m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m이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0보다 크고 m이 그리고 10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아까 m이 적어도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지금 보는 바지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5, 6, 7, 8, 9 이렇게 어떻게 요 더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됐습니까? 요 녀석 14, 요 녀석 14, 28, 35가 결국에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뭐 되게 재미난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씩 천천히 빠르게는 하지 마시고요. 설명은 제가 조금 빠르게 하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입장이고 정확하게
또 탐구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봐야 되고 고민도 다 해봐야 되니까 예, 너무 이제 그 패턴에 맞춰서만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패턴대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오개념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정확하게 몰랐다거나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가 있을 텐데 예,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면서 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